안녕하세요. 대출원입니다. 2025년 연말이 될수록 대출이 훨씬 더 촘촘히 막혀져 가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대출의 기준이 바뀌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규제는 더 빡빡해지고 은행은 위험을 더 빠르게 감지하며 심사는 신용등급, 즉 소득증명 중심으로 재편성됩니다. 기존에도 소득 중심이었지만 2026년에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이에 가계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일부의 사람만이 기회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럼 2026년 대출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대출의 총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책은 부동산, 신용, 은행 리스크를 동시에 조정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은행의 대출 총량이 2025년 대비 12에서 18% 축소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총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통제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빌려줄 것인가? 은행이 고객을 고르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금융당국은 각 은행들로부터 대출 목표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자발적으로 목표를 예년보다 낮추고 있지만 가계대출보다 사업자 대출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두 번째,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입니다. 신용점수보다 소비의 패턴, 지출의 패턴을 봅니다. 2026년 신용평가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점수보다는 행동. 6개월 동안 갑자기 지출이 급증한다거나 통신비를 2회 연체한다거나 카드 리볼빙을 사용한다거나 소득이 급감한다거나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오른다면 이런 변화들이 신용 점수보다 큰 비중을 심사에 반영됩니다. 무엇보다 소득 증빙이 안 된다면 가계대출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 2026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프리랜서 사업자 심사 강화입니다. 2026년 프리랜서 사업자는 매출의 안정성이 핵심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 안정성에는 매출 12개월의 변동폭, 부가세 신고 금액, 통장 입금의 규칙성, 한 번이라도 매출이 급감한 달이 있는지, 또한 비용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제는 얼마나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벌었냐가 심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담보 평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가격 지수 하락폭이 반영된 감정가가 증가합니다. 신축보다는 구축, 또한 단독주택 그리고 지방은 감정평가가 5에서 15% 보수적으로 반영하며 준공 연도, 면적, 입지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국 담보 가치가 보수적으로 나오면 ATV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될 환경 속에서 우린 미리 핵심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소득은 전년도 대비 상승 중인지 그래야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부채는 증가로 움직이게 되면 리스크로 느끼기 때문에 한도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이 거의 불가합니다. 2025년 8월 이후 마이너스 통장 개설률은 60% 감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안대출은 상반기만 가능합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은행의 대출 총량이 6월에서 11월에 조기 소진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을 잘 준비하셨다가 상반기에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담은 대출언니 카카오 프로필 WK777로 문의 주시면 성실껏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1금융권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2금융권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금융통계에 따르면 1금융권 심사 강화로 2금융권의 이용자가 증가된다고 나타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주택자의 대출은 사실상 구조조정 모드로서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곱 번째, 전세자금 대출의 구조는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이후로부터 대출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경매나 공매의 낙찰자는 2026년 잔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경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잔금 미납이 30%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물건이 있으면 사전에 대출을 꼭 확인하셔서 입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섣부른 차입 금지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제로 금리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이력자는 심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출의 중심이 담보보다는 개인의 신용, 즉 소득을 필수로 보기에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026년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실히 나뉘는 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은행은 위험을 피하고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세 가지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소득 패턴. 얼마나 매출을 규칙성으로 발생했느냐, 매출이 급감하는 달이 있었느냐, 가을보다는 봄으로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은 부동산 매매업이 대출이 중지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업종에서도 대출이 용이한 업종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비 패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급증했느냐,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자동차 할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또한 개인의 신용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의 불규칙한 사용까지 챙겨보며 소비 패턴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채 패턴입니다. 기존 대출의 증가 속도, 마이너스 통장 잔액, 카드 대금 납부 패턴, 신용 대출의 주기, 이런 패턴 속에서 은행은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이 사람은 앞으로 문제가 될 사람인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 공식에는 소득, 소비, 부채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먼저 직장인 전략입니다. 3개월 내에 야근 수당 포함 급여는 급감 금지합니다. 13개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통장을 유지합니다. 카드 리볼빙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소득 증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연초에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전략입니다. 매출이 급감한 달이 있으면 2026년 상반기에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가결제 금지입니다. 현금 매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통장 관리를 필수로 하셔야 하며 월 평균 임금 패턴을 만드셔야 합니다. 소득 증가 트렌드를 만들어야 하며 2026년은 매출보다 안정성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대출 신용도 낮은 분들은 신용 점수보다 1년의 패턴이 중요합니다. 수입, 지출, 채무 패턴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용이 낮더라도 대출에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연체 1회는 치명적으로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권과의 접촉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로 소비 패턴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이신 분들 맞벌이 부부라면 대출 심사는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항상 가게 전체를 하나의 팀으로 봅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같이 벌고 계시면 두 분의 소득을 합쳐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마다 합산 기준이 다릅니다. 직업이 다르면 안 되는 곳도 있고 세금 신고 방식이 다르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류를 넣기 전에 우리들의 합산이 되는 은행인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카드만 신경을 쓰세요. 하지만 은행은 이렇게 봅니다. 이 가정의 한 달 소비 총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한쪽 카드 실적만 줄이면 안 됩니다. 두 분의 소비 흐름을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승인율이 올라갑니다. 부채는 배우자 것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내 대출은 깨끗한데 배우자 명의로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많다. 은행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가정은 부채가 좀 많은 가게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부채가 많으면 다른 한 명도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연체 이력은 본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 말은 조금 무겁게 들리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은행은 배우자가 연체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은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한 연체 한 번도 심사에서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두 분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관리하셔야 대출 심사가 훨씬 부드럽게 통과됩니다. 첫 번째, 통장 정리를 잘합니다. 급여일도 일정하겠죠? 카드 실적 또한 일정합니다. 월 지출이 일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지출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들고 현금 서비스는 절대로 받지 않도록 하며 마이너스 통장은 잔액을 너무 높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이런 패턴을 위험 신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대출 환경, 그 속에서 변화될 대출 심사 10가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대출 승인 공식과 직업별, 소득별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계좌를 통합해서 지출을 줄입니다. 그리고 카드 이용 금액을 10에서 20% 정도 줄입니다. 최근 3개월의 지출 패턴을 바로 잡습니다. 대출이 필요했다면 1에서 3월 안에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 경매는 잔금 대출까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026년은 심사가 선착순처럼 작동합니다. 총량이 차는 순간 문은 다시 닫힙니다. 대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대출의 상담이 들어와서 어떤 전라도 쪽에 금융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총량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총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융권에서 나온 총량은
만약에 10억이면 10억이 다 찼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더 추가로 총량이 늘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주는 금융권이었지만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훨씬 더 대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잘 모르는 거는 언제든 상담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은 무섭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다만 규칙을 따르는 세계입니다. 그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 문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2026년 대출원리는 당신의 돈과 시간 그리고 기회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을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